노동당은 나라의 어떤 것을 강요하기로 선택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정말로 아주 잘못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앤디 버넘이라는 총리가 들어오는 이 터무니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총리로서의 계획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공개 토론도 없었고 토론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노동당 대표 경선 같은 내부적으로도 전혀 없었고 총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미 어느 정도 이 상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상상해보세요. 그가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으로서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 몇 주 동안 주류 언론이 나이절 파라지에 집착하는 모습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실제로 그의 계획에 대해 아무런 진지한 검증도 없이 총리로 옹립되고 있는 인물에 집중하기보다는 말이죠. 오늘 헤이븐 뉴스에 제가 쓴 것처럼 저는 키어 스타머가 총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즉 완전히 계획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완전히 망상에 빠진 것처럼 들렸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제 일은 끝났습니다. 6년 반 동안 저는 우리 당을 2019년의 역사적인 패배에서 이끌어 국민 앞에 설 수 있도록 변화시켰고 2024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과 이 위대한 나라를 총리로서 섬기는 것은 제 인생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영국이 2년 전보다 더 강하고 공정해졌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경제는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공공 서비스는 17년 만에 대기 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들면서 향상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민이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의 국방과 안보는 훨씬 더 강력한 기반 위에 있으며 국제적 명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보세요. 나이절 파라지가 오늘 총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앤디 버넘이 이런 계획과 변화를 잔뜩 내놓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 보수당은 여전히 줏대 없이 총선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야당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할 말입니까? 정말 한심하네요.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앤디 버넘이 무엇을 할지 주목하고 있을 때 오늘 그가 노숙자 문제에 대해 한 약속을 받습니다. 이제 곧 저는 제 뒤에 있는 저 문을 통과해서 우리나라의 노숙 문제를 끝내기 위한 첫 번째 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버넘은 그레이터 맨체스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기 전에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가 총리가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것이 좋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파고들어 보면 앤디 버넘의 업적에는 이미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그레이터 맨체스터에서 앤디 버넘이 있을 때 노숙자 수는 4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주장은 그의 실적을 볼 때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재정 상황에 대해 보신 바로는 이런 이야기를 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레이터 맨체스터는 잉글랜드의 모든 연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13억 4천만 파운드로 2017년 이전에는 10억 파운드 미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앤디 버넘이 이번에도 연설에서 이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1980년대와 탈선업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넷째로와 현재 노동당 정부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산업화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영국을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 것이며 지난 40년간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모델과 새로운 경제 모델입니다. 1980년대 영국은 몇 가지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치 권력은 중앙 집중화되었고 경제 권력은 민영화되었으며 나라의 많은 지역이 탈산업화되었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쇠퇴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10년 계획에 대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도 아니었던 양반이 내놓은 10년 계획 말입니다. 국민이 의견을 낼 기회도 없었고 저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일부는 이를 무시하려고 하지만 총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10년 계획이니 이런 모든 정책 변화들이 결국 이 제도를 정말 우스꽝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저는 영국을 위한 새로운 계획, 10년 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제가 믿기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영국의 모습까지 나아가는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상관없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그 대책들 중 일부와 그것들을 어떻게 재원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에 동의하는지 아닌지 알려주시고 앤디 버넘이 총선에서 정당한 위임을 받지 못한 채 앞으로 수년간 계속해서 10년짜리 장기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정말 신뢰할 만한 일인가요? 저는 나라를 위해 앤디 버넘의 앞날을 응원하지만 이 일이 잘 끝나지 않을까봐 걱정됩니다. 그는 4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말합니다. 연이라고 하지만 그는 그럴 국민적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에게는 계획조차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팀 내에서 많은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내부 분열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키어 스타머에게 몇 주 더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라가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기존 석유가스 허가 일부는 곧 승인할 수도 있지만 신규 허가는 아닐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생활비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는 380억 파운드의 추가 세금 인상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인상안을 추진할지 철회할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엄청난 불확실성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처럼 느껴지고 국민들은 진정한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앤디 버넘은 계획이 없습니다. 제 말은 그 발언은 내일이면 구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10년짜리 계획을 곧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는 실제로 다우닝가 계단에서 올해 말에 10년짜리 계획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앤디 버넘의 경우처럼 수개월, 수년 동안 총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전임자를 약화시키기까지 했다면, 이 나라를 이끌고 싶다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우닝가 계단에서 한 말에서는 그런 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부한 말, 구호, 공허한 말들의 모음일 뿐이었습니다. 현재 이 나라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임금은 정체되어 있고 실업률은 특히 젊은 층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제 불능 상태로 남아있는 이민 문제와 소형 보트를 이용한 불법 입국 문제가 있습니다. 앤디 버넘이 다우닝가 10번지 계단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점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에드 밀리밴드의 터무니없는 넷제로 정책 때문에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